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요즘 천주교 대구 대교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희망원 사태와 대구 가톨릭대 비자금 조성 의혹,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 수백억 원대 회계 부정 의혹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구청은 쇄신을 요구하는 신부들을 잇따라 보복성 인사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인권 유린으로 생활인들이 억울하게 숨진 사실이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었던 대구시립 희망원 사태. 희망원을 위탁 운영했던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신부 수십 명은 이런 참담한 상황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교구 쇄신을 위해 희망사제연대 결성을 도모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희망사제연대 결성을 주도했던 신부들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발령나는 등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당했습니다. 대교구의 보복성 인사 조치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대구 대교구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한길 대주교에게 쇄신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 정은규 monsignol은 지난 2월 정직당했습니다. 2011년에는 가톨릭 신문 전 사장 신부의 6억 원대 횡령 의혹을 찾아낸 신부가 역시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당했습니다. 대구 대교구의 이런 부당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제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순명을 철칙으로 삼는 천주교회에서 대주교의 명령에 맞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교구 쇄신을 요구하며 나섰지만 대구 대교구는 임성무 전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의혹들을 규명을 요구하는 이런 이제 사회단체라든가 신자들에게 오히려 탄압을 가하고 압박을 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소명을 이거는 저버리는 이런 어떤 행위라고 보입니다. 대구 대교구는 희망원 사태로 감옥에 갔다 온 신부를 주요 성당의 주임 신부로 발령을 내기도 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인 부있지만 그건 우리 교구서 하는 거고 교구서 본당 신부를 그냥 발령내는 거고 그게 당연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지 그거는 어디서 할 수가 없죠.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는커녕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자는 사제들과 평신도를 오히려 억누르고 멀리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대구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역 재개발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투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구는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이 5.6% 올랐습니다. 서울 종로구보다도 상승폭이 컸지만 이번 정부 규제 칼날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 가격과 청약 경쟁에서 과열됐던 대구 중구도 규제를 피했습니다. 다만 수성구와 중구에 이어 남구까지 세 곳이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올랐습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좀 감소를 해서 대구시는 지역 경제에 좋지 않은 악재를 피했다며 안도했습니다. 재생산 공모사에게도 아예 응모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낙후된 도심 개발 사업에 막단 지장을 준다. 일부는 정부 결정이 대구 아파트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대구가 수도권 못지않은 열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같은 경우 이번에 빠졌다고 해서 계속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자체나 아니면 여러 부분에서 계속 관리 감독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는 거래 동향과 청약 상황을 좀 더 보고 규제 강도를 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선거 캠프의 최측근을 상대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경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건 지난달 중순입니다. 현직 교육감이 경찰에 출두한 만큼 조사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몰래 했습니다. 한번 나가셨습니다. 수사는 수사고 법적 판단은 법적 판단이지 않습니까? 순간에 조사받은 내용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강 교육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 경력 사항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보물 10만 여부를 인쇄해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 교육감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수당 소속이라고 밝혀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내세운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줬는지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경찰은 지난주 강 교육감 선거 캠프 귀회팀장 A씨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의 주거지와 공보물 인쇄업체 등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12월 13일로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강 교육감을 한 번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짜여지면서 대구 경북 국비사업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대구는 비슷한 수준이고 경북은 감소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국비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 배분에 대한 큰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 내년 국비 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345개 사업에 5조 4,700억 원을 건의했는데 정부는 2조 3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224개 사업에 3조 1,600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839억 원이 줄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726억 원, 국가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설립에 10억 원 등 미래 먹거리 혁신성장 사업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구미 스마트 서비스 융합밸리 조성을 위한 5G 테스트베드 구축을 비롯해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등 경상북도가 새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다 100% 따기는 좀 힘들 거다. 그래도 한 3조 6천억 정도는 확보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조 6천억 기준으로는 88%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구시도 516개 사업에 3조 3천억 원을 건의했지만 4천억 원이 깎인 2조 8,900억 원 반영에 그쳤습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 예산이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었고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관련 예산은 100억 원 깎였습니다. 안심에서 하양 복선철도 건설 예산도 150억 원 가까이 줄었고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예산은 225억 가운데 고작 10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저희 지역을 위한 그런 인프라 예산들이 일부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국회 심의 차원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경북과는 달리 부산을 비롯해 세종, 대전 등 다른 지자체는 국비가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국비 확보가 목표액보다 크게 밑도는 것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중앙부처의 정책과 예산 배분의 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동산병원이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환자와 보호자 불편이 커졌습니다. 직원들이 새 시스템에 적응을 못해 업무 처리가 늦어지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시간 대구 동산병원 원무과 진료를 받기 위해 수납을 하려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평소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길어지면서 환자 보호자들은 짜증이 납니다. 지금 대기 표보한테 한 80명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속도가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대기 환자가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이었어요. 진료를 받고 난 뒤 처방전을 받는데도 불편함은 이어집니다. 처방전 받아서 수납하러 왔는데 평소 같으면 여기 한 5분 내지 10분이면 끝나요. 근데 지금 저 번호표 대기표를 보니까는 이것도 한 30-40분 걸릴 것 같네요. 병원 측이 이달 초 전산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고 지난 11일부터 가동을 시작하면서 이런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병원의 기본적인 4차 산업의 병원에도 접목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뀐 프로그램에 아직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환자의 처리 절차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지연 시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다음 달 중순 정도면 직원들이 바뀐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환자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일본 정부가 2018년도 방위백서에서도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내고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독도는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누대에 걸친 우리 생활터전이자 민족 자존이라며 강력한 항의와 폐기 요구에도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영토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울릉도 독도 관련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경상도에 따르면 울릉 공항 건설 예산 500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외국인에게 독도를 알리는 독도 탐방 사업 예산 2억 원과 독도 영상 시스템 설치 사업비 7억 원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예산 21억 원과 독도 방파제 설치 예산 2억 원만 배정받았는데 이 예산도 최종적으로 반영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